지수로그. 자, 이 단원에서 배우고자 하는 거는 수의 표현이에요. 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고요. 여기서 배우게 될 건 우리가 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수의 표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숫자는 그냥 숫자인데 우리가 표현하는 걸 굳이 배워야 돼요?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게 그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는 숫자를 4번 더했어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자, 얘를 초등학교 때 뭐라고 배워요? 덧셈. 덧셈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걸 곱셈. 자, 얘를 2를 4번 더했어요 라는 표현으로도 바꿔서 나타냅니다. 중학교 1학년 가면 뭘 해요? 소인수분해 같은 걸 하면서 이 숫자는 2라고 하는 걸 3번 곱했어. 즉 2의 세제곱이야 라고 나타냅니다. 자, 이 숫자들은 다 얼마예요? 네, 얘의 숫자들은 다 8이에요. 8이라고 하는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만 바꿔본 거야. 근데 8이라고 하는 숫자를 또 다르게도 쓸 수 있어요. 16이라고 하는 걸 2분의 1번 더했어요. 이렇게도 해도 8이죠.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를 마이너스 4번 더했어요. 라고 써도 8이에요. 또 2루트 2라고 하는 숫자를 2루트 2번 더했어요. 라는 것도 다 8이에요. 8이라고 하는 걸 계속 바꿉니다. 근데 2분의 1번, 마이너스 4번, 2루트 2번이라는 거는 우리가 적절한 용어예요? 아니죠. 왜냐면 번이라고 하는 건 자연수만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곱셈에서 우리가 몇 번 더했냐라는 의미를 여기까지 확장해왔던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여기 썼던 3번 곱했어요 라는 것도 꼭 자연수만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르게도 바꿀 거고, 그럼 바꿔서 쓸 때 어떻게 값을 의미할 건지, 어떻게 연산할 건지 할 거예요. 자, 여기 써지는 숫자는 중학교까지는 자연수에서만 다뤘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여기는 정수도 써볼 거고, 그 다음에 유리수도 써볼 거고, 그 다음에 실수까지도 써볼 거예요. 그러면 각각이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도 배워야 우리가 연산할 수 있고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이걸 할 거예요. 자, 얘 중에서 제일 쉬운 게 누굴까요? 자연수. 그럼 우리가 자연수일 때를 정확하게 잘 알고 나서 나머지를 넘어갈 겁니다. 자, 기호로 나타내면은 네모라고 하는 숫자를 3번 제곱했더니 별표가 됐어요 라는 기호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만 문자면 나머지 값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해볼게요. 2라고 하는 거를 3번 제곱한 걸 x라고 하겠습니다. x 얼마예요? 8. 구할 수 있죠. 자, 위치를 바꿔볼게요. x라고 하는 걸 2번 곱했더니 3이 됩니다. 이거 x 구할 수 있어요? 얼마예요? 그렇지, 뿔마 루트 3. 자, 이때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라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바꿔서 x의 세제곱이 2가 됐습니다라고 한다면 뭔가 딱 바로 나가진 않는 기호죠. 그래서 이런 x는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먼저 볼 겁니다. 자,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x의 제곱이 3. x의 제곱이 3이라고 하는 기호가 있으면 우리는 이때 x를 뭐라 부르냐면 x는 3의 땡땡땡. 뭐라 부르죠? 맞아요. 제곱근.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죠? 제곱근이라고 배워요. 자, 얘랑 제곱근 3이랑 같나요? 네, 얘는 달라요. 3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제곱하면 3이 되는 수 모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냐면 제곱하면 3이 되는 수.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정식이라고도 얘기해요. 방정식 x제곱은 3의 근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 기호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냐면 얘 셋 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조건제시법에서 이렇게 막대기 있고 x 적혀있고 집합비호 있죠. 그러면 x라고 하는 얘들을 얘기할 건데 그거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가라고 적혀있던 거예요. 이 조건문이 다른 글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다 똑같은 건데 표현만 달라진 것뿐이에요. 각각이 의미하고자 하는 건 좀 달라요. 자, 첫 번째 3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기호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쓸 거고 어떤 기호로 나타낼 건지. 근데 이거 루트 3도 기호예요. 루트 3 얼마인지 알아요? 소수로? 모르죠. 1.7이 얼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문자를 잡으려다 보면 알파벳이 남아 돌지가 않아요. 그래서 숫자랑 기호를 섞어서 새로운 기호를 만든 거예요. 루트 3은 문자면서 숫자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곱하면 3이 되는 수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계산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해야만 그제서야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계산의 의미로 나타낸 거고 3번은 어떤 의미냐면 방정식.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정식의 근만 찾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방정식 근 푸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값을 찾아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정식의 의미로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2랑 3 말고 조금 더 문자로 나타내 볼게요. 이쯤에 써볼게요. x의 n제곱은 a라고 하는 숫자를 써볼게요. 이때 x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거야. 아까 2랑 3 대신에 이걸로 써줄, n과 a로 써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a의 n 제곱근이다 라고 쓸 거예요. 이거는 기호, 약속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떤 계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n번 곱하면 a가 되는 숫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계산해서 의미는 n제곱을 해봐야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x는 뭐라고도 얘기한다고요? n번 제곱하면 a가 되는 수다라고 쓰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있겠어요? 방정식. 맞아요. 방정식. x의 n제곱은 a의 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몇 개의 근을 가질까요? 방정식의 근은? n개. n차 다항식의 근은 n개 있다라고 우리가 배우잖아요. 단 a가 0이 아닐 때. a가 0일 땐 근이 몇 개일까요? 한 개, 0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들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세 가지는 x를 부를 때 사용할 거고 세 가지 다 같은 의미지만 직접 여러분이 써보면서 그 차이나 공통점을 구별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셋 다 같아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기호로 나타내냐, 계산으로 나타내냐, 방정식으로 나타내냐 차이입니다. 자, 한번 문제에서 한번 얘를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5페이지에 있는 1, 2, 3번을 같이 볼 거예요. 자, 1번을 보면 A랑 B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A에 대해서 뭐라고 문제에서 소개해줬냐면 A는 어떤 숫자래요? 2의 세제곱근. 자, A는 2의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기호를 계산의 의미로 우리가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A를 3번 곱하면 그게 뭐라고요? 2가 된다는 거예요. 자, 루트 2는 B의 4제곱근이다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계산의 의미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루트 2는 B의 4제곱근이다. 맞아요. 루트 2라고 하는 걸 4번 곱하면 B가 된다는 거고 루트 2를 4번 곱하면 얼마예요? 4.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분의 B의 세제곱을 물어봤는데 얘를 중학교 때 지수법칙대로 풀면 어떻게 써져요? 자, 여기서 값 아는 걸 끼워 맞춥니다. A 세제곱 2라고 했고 B는 4니까 4가 3번. 약분하면 2 곱하기 16, 32가 계산의 값이다라고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 들어봤을 때 어때요? 당연하게 간단하죠? 자, 이 표현들을 조금 더 여러분이 보기 힘들게만 적어줄 뿐이지 계속 이 말들을 쓸 겁니다. 자, 2번에서도 볼게요. PI와 P 플러스 2는 모두 어떤 한 실수의 4제곱근이 돼요. 기호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뭐라고요? PI라고 하는 거랑 P 플러스 2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어떤 네모라고 하는 실수의 4제곱근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PI라고 하는 거를 4번 제곱하면 누가 되겠어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P 플러스 2라고 하는 걸 4번 제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모. 그러면 둘은 같아야 달라요? 같아요. 곱하기는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PI, I만 먼저 4번 곱하면 얼마? 1. 얘는 P의 4제곱이 P 플러스 2의 4제곱이다라고 써줄 수 있어요. 자, 이거 직접 4번 제곱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좀 관찰을 해볼까요? 자, 왜 4제곱이 같을까? 제곱이 같기 때문에 4제곱도 같은 거예요. 제곱은 양수잖아요. 자, 그러면 왜 제곱이 같을까? 똑같거나 절대값만 같아서. 똑같다면 P가 얼마여야 돼요? 나올 수가 없죠. 부호만 다르다면 마이너스 P라고 하는 게 P 플러스 2라는 거라서 이 P의 값은 마이너스 1, P는 마이너스 1이다라고 계산해 줄 수 있어요. 단순한 계산에서도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P가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2번이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3번에 있는 문제도 보면 어떤 수가 어떤 수의 몇 제곱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지. 허수 1 플러스 i가 정수 k의 n제곱근이다라고 했고 정수라는 말도 조건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n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했고 그때 p 그리고 k 값을 q라고 하기로 했어요. 자, 직접 해볼 거예요.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하는 숫자예요. 1부터 제일 작은 게 1이고 그 다음 커져요. 최소값은 누구겠어요? 1부터 고민해보겠죠. 1 플러스 i의 1제곱은 정수예요. 그러면 1 플러스 i의 2제곱은? 얘를 2제곱 해봤어요. 얼마가 돼요? 2i. 자, 여기다 써야겠다. 1 플러스 i의 제곱의 값은 2i예요. 이거 정수예요? 아니에요. 1 플러스 i의 세제곱은 뭐냐면 여기다가 1 플러스 i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예요. 정수예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1 플러스 i의 이번에 4제곱을 해봤더니 얼마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4. 정수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n의 최소값은 누구겠어요? 4. 그때의 k 값은 누구예요? 마이너스 4. 자, 둘을 더해달래요. 0.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자, 1 플러스 i가 아니고 다른 숫자를 줘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달라면 얼마일까요? n 값에 대해서. 8. 다음 걸 해보면 되니까. 그때 k는 얼마겠어요? 16.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산의 의미를 확인해봤으니까 이번에 방정식의 의미를 볼 거예요. 4번, 5번을 볼 건데 4번에는 문제에 뭐라고 적혀있죠? 81에 4제곱근 모두 곱해달래요. 찾아야겠지. 이걸
4개나 다 찾아서 계산해봐야 할 건데 사실은 여러분이 안 찾아도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방정식의 의미로 생각하면 81의 4제곱근은 x의 4제곱은 81. 이 방정식의 근일 겁니다. 자, 방정식의 의미가 뭐예요? 방정식이 뭐예요? 자, 문장을 완성해보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등호가 성립하냐, 성립하지 않냐가 나눠진 식이겠죠? 자, 그러면은 등호가 성립한다는 의미에서 양변에 81을 빼도 등호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근이 몇 개 있죠? 4개. 그러면 얘는 x-알파라고 하는 인수, x-베타라고 하는 인수, x-감마라고 하는 인수, x-델타라고 하는 인수는 0.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근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죠. 근데 얘는 방정식이에요. 얘도 방정식이에요. 얘 둘 사이의 관계는 뭐예요? 얘랑 얘. 항등식이에요. 그러면 얘를 전개한 x의 4제곱 점점점점점점 상수항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둘이가 똑같아야죠. 그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곱한 건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얘 값은 마이너스 81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4제곱근을 모두 곱한 거는 마이너스 81이다라고 찾아줄 수가 있어요. 이게 방정식의 의미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방정식의 의미로 볼 수 있어요. 27의 세제곱은 방정식으로 써주면 x의 세제곱은 27. 그러면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7. 인수분해해보면 x 마이너스 3에다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는 0이다라고 써져 있어요. 허수인 근은 어디서 생기고 실수인 근은 어디서 생기겠어요? 여기서 실수 나올 거고 여기서 허수 나오겠죠. 문제에서는 실수인 거와 허수인 거 두 개를 찾아서 이 계산을 해달라고 했어요. 실수인 건 얼마예요? 자, 허수인 걸 구해서 각각 대입할 것 같기도 하지만 대입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3이고 베타 감마라고 하는 거는 9기 때문에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의 제곱이라는 건 얘의 제곱인 9에서 얘를 2번 빼주면 된다라고 써줄 수 있고 마이너스 9다라고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3분의 마이너스 9는 마이너스 3이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죠. 자, 이게 우리가 배우는 그 거듭제곱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말로 표현해보니까 간단해요? 어려워요? 간단해요. 어려운 문제 가도 이 말만 기억해도 풀 수가 있어요. 자, 5번까지 봤는데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뒤에 개념 읽어보기라는 문제 가볼게요. 근데 이 문장의 표현에서 집합으로 나타냈는데 x는 a의 4제곱근이라고 했어요. 기호의 의미로 썼죠. 계산의 의미로 생각하면 뭐예요? x를 4번 제곱하면 a가 된다예요. b는 원소를 직접 써줬어요. b가 a 안에 포함된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2는 a의 4제곱근이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걸 4번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a가 된다는 말이에요. a는 얼마? 16. 자, 그러면 16이 됐고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a 차집합 b 모든 원소의 곱이에요. 일단 다 찾아봐야겠죠. x의 4제곱은 16이다라고 하는 방정식으로 꺼내봤어요. 얘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고 4개 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x 마이너스 델타라고 써놓고 는 0. 그러면 똑같이 개수 비교할 수 있겠죠. 바로 가볼게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얘네 곱한 건 얼마일까요? 맞아요. 마이너스 16. 4개 곱한 건 마이너스 16이야. 근데 한 개가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거 빼고 곱한 것들을 찾아달래요. 그럼 한 개가 마이너스 2야. 얘가 마이너스 2야. 얘네는 뭘까요? 8, 마이너스 8. 8이에요. 네. 가끔 이렇게 맞아도 한번 찔러보면 당황하거든요. 자신을 가져도 돼요. 8.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